자, 안녕하십니까. WTC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은 그 대선 주자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종목 중에 이낙연 전 총리 관련된 종목들 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남선 알미늄이고요. 남선 알미늄은 남섬 알미늄의 모회사인 SM그룹의 회장님이 호남 출신이다 라는 것과 이낙연 동생인 이계연 씨가 남선 알미늄의 모회사인 SM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사망기업의 대표를 역임했다는 점, 이 두 가지 이유가 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요. 서로 간에 알 수도 있겠죠. 알 수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거는 알 수 없으니까요. 일단은 엮으려 그러면 엮을 수 있는 게 또 대선 관련 주니까요. 일단 대표적인 게 남섬 알미늄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TK 케미칼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TK 케미칼. 이 종목도 친동생인 이계연 씨 때문에 또 그게 돼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FCN그룹 계열사 중에 사망기업의 대표를 맡았던 그 이유 때문에 이 종목도 이낙연 관련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월드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월드도 이월드 회장인 박성수 회장과 이낙연 전 총리가 광주 제일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일단은 이낙연 테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 아무래도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힘이 있고 오랫동안 상승을 하죠. 물론 도중에 변동폭도 상당히 심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로 나서야가 가장 중요할 거고, 나선다 하더라도 경선에서 뽑힐 수 있을까? 경선에서 최종 당 후보로 갈 수가 있냐? 그게 또 중요하겠죠. 특히나 지금 12월 중반을 향해 다가가고 있고요. 내년 되면 실질적으로 대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2년 3월 9일이 대선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다면 내년 1년을 통틀어서 12개월을 잡고, 그리고 2개월을 잡는다. 저도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고요. 그리고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죠. 네,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좀 더 선거에 대한 그런 흡입력, 그리고 관심, 이런 게 좀 더 센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내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이죠. 보궐선거가 다른 지역도 아닌 서울과 부산. 부산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서울에서 진다 그러면, 네,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다 그러면 꽤 타격이 있을 거고요. 부산에서도 급격한 차이로 인해서 패배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그냥 미세한 차이,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 차이로 승리를 한다 그러면 크게 여파는 없겠지만, 서울이나 부산이나. 하지만 퍼센티지가 좀 차이가 난다, 의미 있는 차이로 진다 그러면 꽤 아플 거예요. 네, 꽤 아플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 파격적인 공약이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여당에서는 일단 이낙연 전 총리와 지금 이재명 지사, 지금 말이 많죠. 이분들이 대선 주자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선 지지율 있죠. 그 조사해 보면 항상 3위 안에 들은
그런 분이시죠. 1위 아니면 2위를 하시고 계시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뭐 1위 하는 결과도 나오고요. 그렇긴 하지만 계속해서 후보에 들어가 있고, 계속해서 1, 2위, 그리고 뒤로 밀린다 그래서 3위 안에 드시는 분이 이낙연 전 총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이 지금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제가 뭐 뽑은 건 아니고요.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입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 중에 세 종목을 가져왔고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이런 대선 인물주들은 장기적인 악목과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재무적인 여건까지도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남선 알루미늄의 재무를 한번 볼게요. 재무. 손익계산서고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해서 지금 2, 3분기에는 적자가 합쳐서 18억이 나왔어요. 18억이면 1분기에 23억에 흑자를 했기 때문에 한 5억 정도의 지금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요. 개별로 보겠습니다. 개별로 봐도 지금 뭐 똑같군요. 똑같고 결산으로 볼게요. 결산 영업이익 116억 작년에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뭐 조금 떨어진다. 두 자릿수로 나온다 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좀 있겠죠. 하지만 뭐 재무적으로 당장 막 무너질 것 같다, 무너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관련된 종목이죠. 코스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재무적으로. 그리고 TK 케미칼 한번 보겠습니다. TK 케미칼의 재무. 일단 코스닥 종목이고요. 손익계산서 분기 개별로 보겠습니다. 개별로 보면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적자고요. 적자 폭이 꽤 지금 2분기가 91억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이 3분기는 3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했지만 추세는 조금 올해는 좀 적자가 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연결로 보겠습니다. 연결로 보면 영업이익이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적자고요. 그리고 결산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결산 영업이익 개별 개별로 보면 작년에 102억 그리고 저작년에 545억 연결 뭐 흑자 96억 545억 그러니까 이 종목도 뭐 당장에 무너진다던가 이럴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흑자를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 종목인데 올해 들어서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가 좀 크겠죠. 코로나 여파로 지금 보여지고요. 적자가 나는 게 하지만 뭐 재무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던가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재무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이따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한번 볼게요. 이월드입니다. 이월드도 보시면요. 손익계산서 네, 174억 영업이익이고요. 연결 기준입니다. 개별로 볼게요. 개별로 봐도 영업이익이 네, 174억 결산이고요. 분기로 보겠습니다. 분기 영업이익 적자 1분기, 2분기, 3분기 적자고요. 뭐 이월드 다시 아실 거예요. 우방랜드였죠. 예전에 우방랜드 대구에 있는 놀이공원이고요. 옛날에 우방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랜드 그룹으로 팔렸죠. 그래서 이름이 이월드로 바뀌었고요.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적자죠. 이거는 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놀이공원 안 가니까요. 놀이공원 안 가고 지금 겨울이죠. 또 비수기죠. 비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뭐 4분기에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이 종목도 뭐 계속해서 뭐 적자가 계속 난다던가 이런 종목은 아니고 영업이익은 뭐 괜찮게 지금 그 전에는 나와 있고요. 결산으로 봐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보면 작년에 1832억이나 나왔네요.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네, 굉장히 많이 나와줬고, 하지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날 것 같아요. 매출액이었네요. 매출액이었는데 그래도 영업이익 174억이나 나왔네요. 네, 굉장히 많이 나와줬어요. 이게 우방이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부실 덩어리였거든요. 물론 우방 자체가 좀 힘든 기업이기도 했고, 진짜 이종복을 제가 대학교 때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우방이었죠. 우방이 가지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도 재무제표가 좋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도 막 뭐 매각설도 항상 있었었고, 아무튼 뭐 이월드가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부터는 재무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는 점, 그 점은 굉장히 평가를 우수하게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 세 종목 다 뭐 재무적으로 당장에 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향후 1년 안에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뭐 물론 내부적으로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건 어떤 회사든지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나쁜 짓을 한다면요. 하지만 지금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당장에 무슨 일이 있다던가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 볼 줄 모른다. 그리고 뭐 난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융자 있죠. 융자 대출 뭐 50% 되고 55% 되고 대주 불가 이렇게 나오고, 증거금 30%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보시면 돼요. 네. 이거 보시면 됩니다. TK 케미칼이라던가 이렇게 남선암 있는 거, 융자 45%, 대출 65%. 이게 많이 된다는 거, 이게 많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가 괜찮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대출 50, 뭐 55% 괜찮죠? 이게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이게 대출 불가 이렇게 나와요. 대출 융자 불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각 증권사마다 퍼센티지가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하지만 이게 대부분의 재무제표가 안 좋거나 이런 회사들은 융자나 대출이 불가하다고 나와요. 네, 일단 그것부터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일단 남선 알루미늄부터 차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좀 내려갔다가 다시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보이죠. 지금 이 이낙연 관련된 종목들은 4월 달에 추세가 한번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4월 6일 날에 7,98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2월 뒤도 4월 달에 추세가 한번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TK 케미칼도 4월 달에 추세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10월 달 들어서 이렇게 다 빠졌어요. 다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지고요. TK 케미칼이고요. 그리고 2월이 됩니다. 2월도 10월 달부터 쭉 빠졌다가 지금 잠깐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남섬 알루미늄도 지금 10월 달 쭉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거는 정권 지지율 있죠. 네.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잘한다 못한다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여당 야당의 지지율이 나오죠. 지금 거기에 대한 반등, 거기에 대한 효과예요. 최근 들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28개인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다 집값이 떴어요. 사실 뭐 정부는 안 떴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떴죠. 체감적으로 떴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 못할 겁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도 저는 뭐 중립적인 입장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집값이 엄청나게 떴어요. 네, 엄청나게 떴고요. 예전에 제가 집을 보러 다녔을 때보다 그게 불과 3년 전쯤보다 같은 건물인데 한 3억이 떴습니다. 네. 못 사요. 네. 못 사요. 하여튼 그 정도로 떴고, 아무래도 그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던가 정부 그 부동산 정책이 제일 컸어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컸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실 어떤 정부든 간에 부동산 정책을 성공한 정부는 없었어요. 없었고, 그거를 얼마나 이렇게 틀어막으면서
안정을 시키냐 이거의 승패를 지금 가지려고 하는데 저는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 정책을 잡을 때는 대출을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대출을 막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서 보면 쉽게 생각하면 조금 옆으로 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식에서 보면 꼭 수요의 법칙은 뭐냐면 수요가 많고 아니면 공급이 많고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생각하잖아요. 특히나 이 매물대가 수요가 많으면 따라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식에서는 잘 보세요. 호가창에 매물 쪽이 많아야지 주가는 올라가죠. 네. 이건 주식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물이 많아야지 호가창에 매수세보다 올라갑니다. 네. 이거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은 제가 볼 땐 공급이 엄청 따른다. 그렇게 생각하기엔 좀 문제가 있죠. 그렇게 따지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시장을 이렇게 웅크려줘서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 현금이 많으신 분들만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게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지죠. 정부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지금 집값이 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짧은 식견에는.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 돈이 없으신 분들도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형식으로 가고 있죠. 네, 역대 정부에서 다 그랬어요. 다 대출 규제하고 이랬죠. 물론 이거는 그 예전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사건을 봤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더 이 대출 규제를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민층이 진다던가 중도층이 무너지면 중상층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있을 거지만 지금의 해결책은 꼭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 조금 옆으로 샜는데 일단 그렇게 마감을 하고요. 일단 남섬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종목은 다 같지만 다 같은 톨로 얘기를 드립니다. 그 정부 여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리고 이런 부동산 정책에 따른 그런 여파가 아무래도 지금 실질적으로 숫자로 찍히고 있죠. 내려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0%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물론 이 거의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유지되거나 막 이렇게 그 전보다 유지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떨어지는 게 다 맞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네,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게 10월 달쯤의 민심이었죠.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민심인데 지금 어떻게 10월까지 저점을 찍고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지금 12월 들어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져요. 네, 이건 대선 관련돼서 기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내년까지 들고 간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전 총리고 대표가 나는 대선 주자로 생각을 하신다. 그리고 대선 주자로 지금 꼽히고 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내년 적어도 6월, 7월까지 좀 짧으면 4월까지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4월 같은 경우는 들고 가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4월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6월, 7월까지 안 가지고 가셔도 4월을 중심으로 4월에서 이제 여당이 다시 서울이나 부산을 이렇게 당선이 돼서 가져온다던가 이러면 분위기가 확 쏠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낙연, 이재명 관련주들이 더욱더 부각돼서 올라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반대가 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6, 7월, 8월, 9월까지 본다 그러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고 각 주자의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어요. 네,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없으니까요. 딴 후보들이 크게 지금 나올 만한 후보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지금 4월 달에 고점이 7,980원인데 이 종목은 손절가는 저는 4,000원, 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요. 그리고 목표가까지는 뭐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는 전고점인 한 8,000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다 보여져요. 8,000원. 약간 뭐 한 80% 내지 90% 정도 상승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TK 케미칼 볼게요. TK 케미칼도 10월 달에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졌죠. 10월 중순 이후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졌고, 그리고 나서 올라왔죠. 올라왔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이 종목은 조금 지금 2,100원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1,800원 정도, 한 1,9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1,900원 정도의 손절가, 그리고 이 종목은 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봐서 한 3,180원 정도, 네, 3,180원 정도의 목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도 볼게요. 2월도 10월 달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졌죠. 그리고 나서 조금의 상승이 와서 회복을 했고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지금 조금 보면 이평선들이 지금 수렴을 하는 곳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우상향으로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이 종목도 우상향으로 올라가고요. 근데 하지만 매물대가 꽤 많죠. 2월도 같은 경우도 매물대가 꽤 많고, 지금 이 종목도 4월 달에 최고점인 6,050원을 찍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는 한 3,000원, 네, 3,000원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 3,000원 잡아드리겠고, 목표가는 한 6,300원 정도, 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00원요. 그래요. 물론 더 많이 갑니다. 이런 종목들이 실제적으로 대선 주자로 확실하게 자리가 이렇게 좀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대선에 나간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더 많이 가요. 네, 대부분이 더 많이 갔어요. 네, 더 많이 가는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아직 이분들이 나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잠룡이잖아요. 잠룡인 상태에서 지금 그분들이 선언하기 직전까지 그냥 뉴스나 이런 파동적인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목표치를 잡아본 거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선언하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더 많이 올라갈 건데 중간에 4월 보궐선거가 있다는 점을 꼭 유념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남성 알미늄 뭐 이렇게 2월도 TK 케미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낙연 전 총리나 대표가 대선 주자로 계속해서 이제 나왔을 때, 뉴스로 나왔을 때 지금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대선 주자가 됐을 때의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더 많이 올라갈 거고. 하지만 이런 인물주들을 가지고 계실 때는 항상 멘탈을 강력하게 가지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멘탈이 흔들리면 주식을 못 합니다. 네, 주식을 못 하고요. 그리고 뉴스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대선 지지율 나오는 거 항상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점점 갈수록 하루에도 막 20몇 %씩 왔다 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멘탈을 꼭 챙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요. 항상 멘탈 관리, 그리고 재무제표, 가급적이면 이런 지금 봤던 세 종목은 재무가 그렇게 막 엄청 나쁘고 이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당연 관련주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재무제표를 살펴보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한 멘탈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재무가 받쳐줘야지 되고요. 그리고
여론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루의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단타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접근하겠죠. 그분들이 계속 호가창을 볼 수 있는 분들이니까.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직장인 분들이시니까 계속 볼 수 없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시고 접근하실 것 같으면 강한 멘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종목이 대선 주자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대선 주자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사실. 사실 이 종목이 그런 거 빼고는 뭐 딱히 메리트 자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번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재무제표가 올해 들어서는 다 적자가 지금 조금씩 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낙연 테마가 아닌 이상 굳이 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 주자 테마로서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종목 근데 내년으로 가시면요 이 점은 아셔야 돼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 대선 때마다 그 대선 1년 전 우리가 12월에 대선을 치렀잖아요. 네, 탄핵되기 전에는. 네, 그 전까지는 다 그 1년 전쯤부터 대선 주주들이 올라요. 네, 올라고 오르고 이제 10월 정도 되면 이제 다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든 그 주식 시장의 자금이 대선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었어요. 그 대선 1년 전에요. 아니면 대선이 있는 그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신다면 사실 그 대선 관련된 종목 빼고는 돈을 크게 벌기는 쉽지 않은 해가 될 거예요. 내년은. 모르죠. 뭐 코로나가 다시금 뭐 엄청나게 뭐 확산을 한다던가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되고 영국에서 시작이 되고 지금 5개 국가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백신 도입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물론 정부에서 발표했던 걸 감안하면 조금 내년 초반에도 힘들다고 좀 봐져요. 사실 제가 볼 때는요. 뭐 빠르면 2월, 3월이라 그러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3상이 끝나지도 않았고 FDA 승인도 받지도 못했고요. 근데 모더나나 화이자는 지금 FDA 긴급 승인이 화이자 같은 경우는 떨어졌고 지금 화이자의 백신은 지금 접종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직 확보를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계약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스트라제네카만 계약을 했다고 얘기했죠. 얘기한 걸로 보면 모더나나 화이자는 뭐 구속력이 있는 무슨 그런 걸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몇만 분을 뭐 했다, 계약을 했다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약간 늦게 대응을 한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에서는. 뭐 근거가 있거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말에 의하면, 그 정부 발표를 의하면 한 번 더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만 실질적으로 계약을 이루어진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 계약을 협의 중이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하여튼 요런 종목들 들어가실 때는 항상 멘탈 그리고 재무 항상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절대 추천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네, 코로나인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